지수의 확장인데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12쪽입니다. 지수의 확장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울 때요. A, M승일 때 요 M을 지수, A를 미치라고 배웠어요. 이때 이 지수를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연수까지만 배웠어요. 이때 지수의 확장이 뭐냐? 이 지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이렇게 확장을 할 겁니다. 자, 얘를 왜 확장시키냐? 확장의 목적은 모든 실수를요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수 형태로 나타내서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게 이 지수의 확장의 목적이고, 왜 모든 실수를 굳이 이 형태로 바꾸냐? 그래야 지수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실수를 지수 형태로 바꿔야 그래프 좌표에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 모든 실수를 지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지수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에서요 정수로 확장시킬 거예요. 자, 이 자연수 정수로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에요. 자, 같은 것을 나눴어요. 얼마죠? 1이겠죠. 근데 얘네를 지수법칙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돼요. 자, 지수가 정수인 0이 됐죠. 따라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밑과 관계없이 지수가 0이다. 그때 그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일 때 우리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m이 m보다 클 때였죠. 근데 만약에 a의 3승 나누기 a의 5승을 했어요. 그럼 얘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수법칙을 적용해보니 a의 3 빼기 5가 돼서 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분수를 이제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밑에 있는 지수를 위로 올리면서 뭐를 붙여주시면 되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마이너스 m승은 a의 m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수의 확장입니다. 근데 이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때 지수법칙이 자연수일 때 이 밑은 모든 실수였거든요. 근데 나눗셈이 적용돼서 요 정수로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 나누는 분모가 0이 돼서 안 돼요. 따라서 정수로 확장될 때 밑이요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 밑의 범위는 앞으로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정수가요 지금 뭐까지 확장되냐? 유리수까지 확장돼요. 이 유리수로 확장시키는 원인은 뭐 때문이냐? 무리수 때문이에요. 루트 때문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루트 a가 있어요. 우리의 제곱하면 얼마 됐죠? a가 됐죠. 근데 양변을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트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 n제곱근이 있어요. 얘를 지수로 표현할 땐 a의 n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n 루트 a의 m승은요 a의 분모 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루트 짝수일 때 이 안에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밑이요 0보다 큰 실수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데 얘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얘도 된다 정도까지 알고 있고 빛이 0보다 큰 실수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수를 확장시켜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 전부 다 뭘 적용시킬 수 있다? 지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숫자를 지수화시켜서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겠다. 이게 지수의 확장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 루트 2 곱하기 세제곱 루트 3 곱하기 4제곱 루트 4를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곱하기 4의 4분의 1승인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4분의 2승이니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같아야지만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다 적용시키면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 해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지수가 확장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대소관계도 비교가 가능해요. 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1보다 크게 동일하게 만든다. 근데 밑을 같게 못 만들어요. 두 번째 지수의 분모를 동일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뭔 소리냐? 27에 얘랑요. 요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이렇게 합시다. 요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자, 그럼 얘는 지수를 확장시켜서 보니까 27의 6분의 1승, 6의 3분의 1승이고요. 자, 얘는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밑을 같게 만들고 싶어도 같게 못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수의 분모를 같게 만듭니다. 그럼 3의 6분의 3승, 6의 6분의 2승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의 6분의 1, 6의 제곱의 6분의 1이 되면서 지수가 이제 같아져요. 그럼 이제 요 밑을 비교하면 되겠죠. 3의 세제곱 27, 6의 제곱 36.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비교가 가능하다. 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또는 해가지고 어떻게든 문제 또 자주 나오냐? 정석에는 잘 없는데요. 다른 문제집에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3의 x승이랑요 4의 y승과 6분의 1의 z승이 같대요. 그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플러스 z분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럴 때 얘네가 같대요. 같은데 어떤 특정한 k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3의 x승이 k고요. 4의 y승이 k고, 자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z승이겠죠. 얘가 k예요. 그러면 k의 x분의 1은 3이고요. k의 y분의 1은 4고요. k의 마이너스 z 은 x의 2승이죠. 그러면 k의 x분의 2승은 9가 되겠고, k의 y분의 1승은 4가 되겠고, k의 z분의 2승은 3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k의 z분의 2는 36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얘네끼리 더했대요. 그럼 이 지수끼리 더해야 되거든. 뭐 하면 돼요? 곱해버리면 되죠. 는 k에 요게 되겠고, 다 곱하면 1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
k의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2는 1이니까 k와 관계없이 지수가 무조건 뭐면 돼요? 0이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0, 그래서 답이 0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들이 어떤 값으로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k라고 놓고 지수 확장시켜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아마 정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도 여러분들이 유형 해결해 보셔서 푸시게 되면 종종 보이는 애들이고요. 또 하나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요 지수식 형태를 가지고 곱셈 공식에도 적용을 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a의 2분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x승 얘가요 2분의 3이래요. 그때 뭐거라 그러냐 a의 3x승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분수에는 위아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서 위아래로 a의 2분의 x승을 다 곱할게요. 어차피 약분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a의 x승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a의 x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3이죠. 그러면 곱해버리면 a의 x승 플러스 1은 2분의 3 a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이항시키면 2분의 1 a의 x승은 2분의 5가 돼서 a의 x승은 5다. 얘는 a의 x승의 세제곱이니 5의 세제곱 125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도 왔다리 갔다리 잘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2교시 동안에는 어디 푸시면 되냐 11쪽부터 기본 문제 1-1번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18쪽 문제 1-9번까지만 푸시면 되고